자, 지금 보면은 이제 x의 개수가 1짜리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뒤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오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된다고 했을 때 가족권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족권에서 f0가 0입니다 해서 c의 값은 0이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있는 녀석을 보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형태가 되는데, fx를 x-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형태가 2의 x-2인 거죠. 그치? 근데 요 녀석의 형태가 x 세제곱의 개수가 1짜리였기 때문에 여기가 x가 오셔야 되고 뒤에는 이제 k가 오시는 이런 형태의 나머지 애들의 형태를 가지시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가족권을 갖다 쓰게 되면, 가족권 한 번 더 추가하게 되면 여기다 0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k 곱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제로가 되셔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1인 거죠. 그럼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fx의 형태는 x-2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1에 더하기 2의 x-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치?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이 상태에서 x-1로 나누라고 하니까 그냥 사실은 얘를 갖고 x-2로 묶어주게 되면 x-2로 묶어주게 되면 이 녀석은 x-2에 x 플러스 1이 하나 남게 될 것이고 뒤쪽에선 플러스 2가 남는 형태가 되시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의 형태가 x-2에 지금 얘네들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플러스 x 마이너스 x네요. 됐지? 그러면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x의 x-1에 x-2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 형태에 있는 녀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1로 나눈다고 하면 몫이 x 곱하기 x-2가 되겠죠. 그러면 qx는 x의 x-2 15.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q5는 15가 되겠죠. 됐어요? 자, 또 끝?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숙제가 75번까지 했고 76번 풀어주셨다고. 75번 풀다가 잘못 풀었지. 76번. 그러니까 76번 문제 네. 계산 실수해가지고 네, 그랬던 거. 산으로 갔다가 네. 고치려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만하자고. 그냥 다음 시간에 하자. 미안해. 지난 시간에 사투리 좀 했지. 자, gx의 형태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당식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fx 플러스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 새끼의 나머지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여기도
이걸로 쓰시는 게 맞겠죠. 됐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fx의 형태를 갖고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r이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네, 뭐 했지? 그 다음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뭘 하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또 그래도 좀 비슷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해라고요. 음. 2로 묶어서 정리하셨네요. 뭐 이로 묶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고요. 그 뒤에 이거 찢었는데. 그 다음에 fx 아, 그냥 때려 넣으신 것 같은데. 그냥 fx 플러스 gx 때려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다시 집어넣게 되면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r 플러스 gx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q2x 사실 플러스 r인 거죠.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그래서 애들을 넘기시게 되면은 gx라고 하는 녀석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q2x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r 이런 형태를 띄시게 되는 거죠. 됐니? 네. 그리고 문제에서 G1의 값이 7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G1을 갖다 집어넣으면 0 곱하기 Q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R이 되실 건데 이 값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7이 되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맞지? 1, 2, 4, 1, 네. 맞췄네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얘가 7이 돼야 되는데 R 값이 마이너스 13이에요? 숫자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네. 또 잘못 썼네? 이 문제는 나랑 안 맞나 봐. 그러게요. 이 정도면 뭐낀거 아닐까. 여기가 2x네요. 마이너스 2의 q2x. 그러면 여기도 2x
여기도 EX. 그러면 여기를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네. Q2X. Q2X 값을 모르잖아. 숫자 넣으면은 이 값이 지금 1 곱하기 Q2 1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R이 되는 형태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의 형태가 주어진 게 Q1X, FX도 없고 FX도 없고 FX는 있죠. 근데 F1 값 구한다고 뭐 의미는 없을 거고 6-2R 값을 구한다고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Q2X를 어디서 끌고 와야 되나요? GX를 좀 변형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식에서 G 아 2차? fx가 2차인 게 중요하겠구나. fx가 2차야. fx 플러스 gx도 3차겠나요? (3차) 방식. 그러면은 일단 정보 하나 더 있는데 보니까 fx랑 gx를 곱했죠. 네. 그럼 2차식 곱하기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인데 gx가 3차고 fx는 2차잖아. 그러니까 fx 더하기 gx의 형태도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돼야 되는 거죠. 맞지?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죠.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긴 한데 3차식 그러면 Q2X를 1차식으로 볼 거고 근데 갖다 놓을 수 있는 값이 1인 하나밖에 없는데 0 0 0 0 0 0 첫 번째 식에서 이것도 구할 수 있겠다. 이 식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니? 그러면은 G0의 값을 이렇게 쓰지 말고 반대로 F0는 3분의 2 G0 아니 반대로 쓸 걸 그랬나 그냥 G0가 마이너스 2분의 3 F0다. 맞아? 그러면 F0의 값을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2R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R이니까 3R과 같다. 맞아? 3R과 같은 형태를 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 맞으니까 이 녀석의 형태를 gx가 3차식이라는 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아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k로 놓을 것이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r로 놓은 상태에서
G0의 값을 갖다 때려 넣게 되면 얘는 다 날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R이 남겠죠. 네. 됐니?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R이 3R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R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지? 그러면 우리가 gx의 형태를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r이라고 쓸 거고, 그치?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우리 또 뭐 할 거냐면 g1의 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g1을 집어넣으면 네. 얘가 1이 될 거니까 쓸 필요 없고 1 마이너스 2r 그 다음에 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5가 15. 7이다 라는 형태가 될 것이고, r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값을 갖는데 왜 이 새끼는 4죠? 문제에서 답은 4인데? 네. 내가 뭐 잘못 놨을 수도 있고, 이거 문제 풀이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써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고, F3의 값은 18 플러스 12 마이너스 8인가? 됐니? 그럼 22?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 대한 거 푹 설명했죠? 그치? 그래서 오늘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해서 조립제법 있는 여기 있는 내용까지 싹 다 끝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나머지 정리 형태의 문항들은 오늘 풀이하는 것부터가 더 잘 나오는 애들의 형태들이죠. 그래서 77번으로 갑니다. 어차피 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요. 2x의 5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나눌 것이고 qx가 되실 거고, 나머지 rx라고 쓰긴 하겠지만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의 형태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1차식 형태를 뜻이겠죠? 그치? 저 qx가 뭔지를 모르지만 q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1과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저 qx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a 플러스 b가 될 거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5니까 뭐냐? 59냐? 얘가 2a 플러스 b? 이게 숫자가 사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맞죠? 둘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두식에서 이제 우리가 빼게 되면 a의 값이 이 두식을 빼면은 이제 마이너스 62가 마이너스 a니까 62. 31이 될 거고요. b 값은 그럼 마이너스 34라고 하는 숫자의 값을 넣었겠죠. 맞냐? 그냥 62 아니에요? 뭐가? A가 A가 62야? 야, 숫자 너무 산으로 가는 거 아니니? 마이너스 65. 이렇게 되는 거구나.
끔찍하다 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RX의 형태는 R-1이면 와우. 뭐? 아니 왜? 숫자가 이거 안 나오겠는데? 안 되는데? 1을 갖다 두면 1차, 2차 x는 0 때려놓고 가면 안 돼? 옆에 x도 있으니까. 앞에 X도 있어? 그러면 3차잖아 젠장. 아 썰. 좀 틀렸구나. 요즘 그 눈이 안 좋지. 문제를 잘못 봐서 문제를 못 풀어. 3개 풀어야 되는 거네. 이거. 아이고. 빛이 커세요. 좀 썰. 그래서 X에다 0 넣고 1 넣고 2 넣어야 되는 거네. 그죠? 0 넣으면 마이너스 5는 c는 마이너스 C 1 넣으면 마이너스 3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2를 넣으면 아까 얘기했던 59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네요. 그렇죠? 그럼 A 플러스 B가 네가 됐죠. 그 다음에 이 4A 플러스 2B가 64니까 EA 플러스 B는 31, 3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A 값이 30? B 값이 마이너스 28? 시간 쏘니까. 맞아?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RX의 형태는 30X의 제곱 마이너스 28X 마이너스 5 R 마이너스 1의 값은 30 플러스 28 마이너스 5 53? 53이다. 아 나도 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우리가 79번의 형태의 문항이 훨씬 더 잘 나오죠. 됐어요? 79번 문항을 하나 더 볼 건데 자, PX를 EX의 제곱 플러스 1에 QX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네요. 미안해. 이 녀석을 X 플러스 2로 나오면 친구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부장법. EX의 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Q3X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녀석 구하라는 거잖아. 맨날 나오는 형태의 문항이고요. 사실 내신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항이고 이 문제는 보시면 뭘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갖다 넣을 수 있는 값이 3개가 존재했고 미지수 3개니까 풀면 되는데 얘는 갖다 넣을 수 있는 값은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2 위에 거는 사실 갖다 넣을 수 있는 게 허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뭐 한다? 위에 거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미지수의 기수를 줄여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됐어? 그러니까
요 전체의 식, 이 세 번째 써 있는 식을 x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 2x 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px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로 나눌 거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는 x 플러스 2의 q3x가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얘는 2분의 a번만큼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갖고 뒤에 나머지 형태를 쓸 수 있을 텐데 그 나머지 형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형태를 누구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결국은 2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건 위에 있는 의 형태잖아요. 즉 여기 써있는 이 녀석이 누구다? q1x랑 같은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 형태도 x-1이 그대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뭐 할 거냐? 여기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란 말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가 9가 되는데 얘는 없어질 거고 여기다가 2분의 a를 곱하게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3이 하나 오시게 될 텐데 이때 나머지의 형태는 결국은 얘잖아요. 15요. 그러니까 이때 a의 값은 뭐가 나와? 4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노란색의 식을 다시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px가 2x의 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q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인데 얘를 풀어내면 2x의 제곱 플러스 1에 x 마이 플러스 2에 q3x에 얘랑 곱했을 거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인 거죠. 얘가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형태는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답은 거기 써있죠. 5번에. 계속 나머지 정리를 하고 있어. 자, x-3에 2x-a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 나머지가 6이라고 써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조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값이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1의 값이 6이라는 소리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a 곱하기 2가 6 했을 때 6이라는 소리인데 어차피 여기 텀과 버릴 거니까 a 값이 뭐라는 소리야? 2가 나와주셔야 된다는 소리지. 맞아?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나머지 정리를 갖고 미정대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은 그냥 한 형식의 성질에서 다뤄도 충분한 문제죠. 85번으로 똑같은 형태의 문항인데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3X입니다. 하나 넣을 수 있는 게 있죠. 0을 집어넣으면 다 0이 되시죠.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다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로 나눈다는 소리와 같은 말이 될 거고, 나머지 형태는 뭐 안 써 있으니까 q x라고 할 거고, 이때 나머지 형태가 11x 플러스 8. 자, 몫은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할 거야? 2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2도 집어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집어넣고, 그래서 8a 플러스 4b 플러스 6번 8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마이너스 6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시는 녀석의 형태는 30과 마이너스 14 이렇게 오는 건가요? 둘 더하면 되죠. 뭐. 둘을 더하면 8b가 16, b는 2더라. 그쵸?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8, 14, 8a 플러스 14가 30이니까 a도 2더라. 이렇게 풀면 되죠. 됐어요? 그러면 형태의 식을 봤을 때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x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얘를 갖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눈 나머지 q 프라임 x 했을 때 cx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xxx 하나씩을 떼버릴 수가 있어요. 얘를 없애고 얘도 하나 없애고 얘도 하나 없애고 이렇게 하나씩 뗄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 더하기 3의 값이 10인 거죠. c는 15.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9겠죠. 됐니? 됐어?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아직? 저건 좀 이따 칠 테니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보자.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자는 건데, 자, 지금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3을 줬어요. 그러면 이 녀석 형태에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에 q1x 나머지가 3x 플러스 8이죠. 그러면 fx는 뭐죠? 사실 우리가 얘를 t로 치환하면 ft는 자 x가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면 t 마이너스 3이니까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엄밀히 따지면 q1에 t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t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3t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ft죠. 굳이 저 t를 다시 x로 바꾸면 fx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의 나머지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형태에서
fx 제곱을 하자고 했으므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q1에 x 제곱 마이너스 3 별 의미는 없어. 어차피 없애버릴 새끼라서 q1x든 q1t 마이너스 3이든 별 의미는 없고 이 상태에서 얘네까지 계속 집어넣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보시다시피 요 녀석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이라서 그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 녀석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은 답은 여기는 이제 여기 될 거야. 얘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직접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원하시는 건 뭐야? x에다 뭐 넣겠다? 마이너스 2 넣겠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2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11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가 11 나와. 됐어?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자, 우리 뭐 91번 같은 문항들은 잘 못하시잖아요. 조건 형태의 문항들. 그래서 91번 문항 같은 거도 좀 볼 건데 잘생긴 처음 보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fx 플러스 3 더하기 fx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자, 잘 보시죠.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fx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가 사실은 뭐였니?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잖아요. 네. 그치? 그러면 이 형태의 아이다 보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간지러워. 이 형태에 있는 아이들도 결국 이것도 x세제곱으로 시작하고 이것도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형태의 아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네들 더하면 2x의 세제곱으로 시작할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qx가 아니라 이 x 플러스 k의 형태를 띠는 i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서 어쨌든 간에 문제 또 잘못 썼어. 또 산으로 보낼 뻔했어. 젠장할. 자, 미치겠네? 자,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fx가 x-2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은 얘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실 거죠. 됐어?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어쨌든 fx 형태를 좀 찾아줘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오바다 썩이 보기 싫은데 숫자가 하필 왜 3이죠? 짝쓰면 좀 장난을 좀 쳐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풀 쓰면 좀 그렇단 말이지.
우리 알 수 있는 걸 일단 정리해 봅시다. 1을 넣게 되면 첫 번째 식에서 F4 더하기 F1 의 값은 이제 제로일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F1 F 마이너스 2도 제로가 되시겠네요? 그죠? 맞아? 그러면 F4의 값하고 F 마이너스 2의 값은 같은 값을 갖겠죠? 음.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F4 F-2 F1 1 얘는 마이너스 F1이겠죠? K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보자. K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 K를 썼구나. K가 있구나. K 프라임이라고 해야 되겠네. K 프라임. 세 개를 넣을 수가 없네. 세 개를 넣을 수 없군요. 한 끗 차인데요. 애매하네. 저희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편한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병신이네. 또 잘못 썼네. 오늘 왜 이러냐.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럼요. 네,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입니다. 됐어요? 그래도 이거 성립하는 거 맞고요. 그러면 얘까지가 그냥 K 프라임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소리냐면 fx는 x-4에 x 플러스 2에 x-1 플러스 k 프라임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근데 이제 두 번째 식에서 보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이 될 텐데 여기다 k 프라임을 더하시면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k 프라임의 값은 5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fx는 x-4에 x 플러스 2에 x-1 플러스 5라고 우리는 쓸 수 있을 거고 이 형태에서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계산하면 8 더하기 5에서 1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됐을까요? 네, 됐어? 자, 이 12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고 얘는 이걸로 마무리요. 92번 문항을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숫자에 대한 거를 이제 나머지 정리를 숫자로 이용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보면 2024의 4제곱 플러스 2024의 제곱 플러스 1을 202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 R 이렇게 됐을 때 R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하겠다는 치환을 하겠다는 거죠. 2024를 X로 치환하면 우리는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X 마이너스 2의 Q X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 이건 X에 관한 항등식이죠? X에다 뭘 쳐넣어도 똑같지? 그러면 여기서 R 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다 2를 쳐 넣으시면은 2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의 녀석은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x 마이너스 2의 qx 플러스 r인데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건 다시 x를 2024로 원복시켜도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얘를 2024로 원복을 시키게 되면 얘도 숫자가 될 거니까 무슨 숫자가 될 거고 이때 나머지 값은 21이 그대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2022로 나누면 21의 나머지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인수정리 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수정리 문항은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야. 뭐만 된 거냐면 인수를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똑같이 볼 건데 이게 나머지 값이 0이다 이 개념만 갖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95번 형태의 문항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 넣으면 0 돼야 될 거 아니야? 1 넣으면 0이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A-8이 0이니까 A는 7이겠죠? 그죠? 간단한 거죠? 워낙 쉬운 문제가 쉬워서 그나마 너희들이 항상 못하시는 조건에 관한 문항 105번을 보시면 문제 조건에서 px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x제곱이 1인 2차 다항식 qx는 1인 1차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니? 우리가 px 플러스 1 마이너스 p가 아니라 q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당연히 뒤에 있는 녀석의 형태는 2차식의 형태였으니까 x 플러스 k 뭐 이런 형태의 형태를 띠겠죠. 됐어? 하지만 어차피 여기는 k 값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x 플러스 1을 x로, x 플러스 1을 x로 바꾸면 여기도 이제 x가 되실 거고 어차피 얘네들 사이에 k 값이라는 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 여기가 x 플러스 k 프라임 형태를 띌 거라는 거죠. 됐어? 네. 굳이 뭐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px의 qx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니? 중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가 px-qx면 2차식이잖아. 네. 얘는 x제곱의 형태를 띠실 거고 네. 됐어? 갖고 있는 형태는 원래 얘네는 뭐야? 2차 더하기 1차의 형태를 원래 띄셔야 되는데 네. 중근을 가지려고 하면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px는 결국 x의 제곱에다가 qx를 더한 형태를 띄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px 플러스 qx를 x-2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2로 나눈 나머지가 라고 했으므로 x-2로 나눈 나머지 라고 하고 뭐로 쓸까? 몫을 좀 써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 fx라고 쓸까요? 됐니? 했을 때 나머지가 이제 1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p2의 값은 p2 플러스 q2가 될 텐데 얘가 이제 12인 거고 px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형태의 식을 변형을 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4 더하기 q2 플러스 q2가 돼버리는 거고 얘가 이제 12가 된다는 거죠. 됐니? 그럼 q2의 값은 4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 qx는 1차식이라고 했습니다. 됐지? 그럼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뭐라고? qx가 x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니? 그러면 우리는 px는 뭐라고 할 거냐면 x제곱에다가 얘 더한 거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p2의 값은 8이죠. 어차피 여기 써있는 그 유형 11에 있는 인수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갖다 놓고 풀면 되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집어넣고요. 뒤쪽에서 조건 정리가 필요한 111번 문항을 푸는 걸로 여기는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우리는 111번 최고차항의 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x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고 gx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가조건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를 했다? fx-gx를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fx-gx 하면 x제곱이 사라져요.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을 x-2로 나누면 목도 실수고 k로 쓰자. 나머지도 실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된다는 거야? k로 묶어주면 x-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fx 곱하기 g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뒤에 오시는 녀석의 형태도 당연히 2차식 형태가 되셔야겠죠. 왜? 얘도 2차, 얘도 2차니까 뒤에 있는 녀석의 형태도 2차식 형태를 띠실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값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기서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시니까 둘 다 f1의 값하고 g1의 값은 같은 형태를 띠셔야 되죠. 맞아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식에서 보면 f1의 값과 g1의 값을 곱하면 0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하려면 따라서 우리 뭐야? f1의 값하고 g1의 값하고 둘 다 0인 거죠. 그러면 fx도 x-1을 인수로 갖고 gx도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식은 알죠? 왜? 얘가 생긴다는 건 여기 있는 녀석이 실제로는 이 조건에 의해서 얘가 아니라 x-1에 x 플러스 a 이 형태를 띠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왜? 둘 다 가져야 되니까. 둘을 곱했으면 x-1의 제곱이 등장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한 새끼는 뭐라는 소리야? 얘라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면 gx는 x-1에 x 플러스 a가 된다는 소리고, 또는 반대로 fx가 x-1에 x 플러스 a가 된다고 하면 gx의 형태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G4의 값이 얼마라고 했어? G4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G4가 3이라고 하면 얘란 소리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G4가 3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돼야겠네. 그죠. 그러면 4를 넣었을 때 3이 되려고 하면 마이너스. 응?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 GX는 x-1에 x-3이 나와주셔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고, f2의 값은 3이라는 소리고, g2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2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 얘기인데 조립제법을 사실 못 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립제법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 116번 좀 볼래? 그나마 조금 있는 116번 문항을 볼 거고요. 116번 문항 본 다음에 120번 문항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이걸로 끝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녀석의 x의 셋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아니다 x 플러스 b네요. x-1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조립제법 안 하고요.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봐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어차피 뒤에 오는 a 형태는 x로 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녀석을 전개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오시겠죠.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a 형태는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맞아? 얘들? 그럼 얘가 1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곱한 녀석과 이렇게 곱한 녀석 계산해가지고 얘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게 0이야. 맞나? x-1의 제곱 아니다 2x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2x가 되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a 값은 마이너스 2고 b 값이 0이면 되죠. 그렇지? 문제 출제 의도는 이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문제 출제 의도는 그럼 뭐냐 이건데 얘네 조립제법으로 보자고 하면 계수를 분리할 거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x-1의 제곱이 된다는 건 x-1로 두 번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x-1로 한 번 나누면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2인데 얘가 0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몫인데 이 몫이 다시 한 번 더. x-1로 또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 1에서 1,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네, 2a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16. 그래서 a 값이 뭘 열리게 하면 그냥 마이너스 2고 대입하면 되지. b는 0이다. 저 4B인 줄 알았어요. 됐어? 네. 원래 출제 의도는 이건데 사실은 뭐 해도 된다. 이 식의 형태가 사실 3차밖에 안 되고 몫이 나누는 수가 2차밖에 안 되니까 몫의 형태를 우리는 특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정식을 이용해 직접 개수 비교를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삼 3.1을 넣고 계산하는 거야 설마? 3.1에 세제곱, 네제곱 뭐 이런 거 하게? 생각보다 빨리 끝낼 것 같기도 하고. 뭐 계산기를 두들기면 금방 나오지. 문제 출제 의도는 이거예요. 자, 이 녀석의 형태를 갖고 문제를 풀 건데, 사실 여기가 플러스면 더 좋았겠지만, 숫자를 갖다 놓고 문제를 풀려면 너무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냐면, 3.1을 넣고 계산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3.1의 세제곱을 하면
3.1의 제곱을 하고 0.1의 제곱하고 0.1의 세제곱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개수가 각 자릿수가 돼버리는 걸로 간단하게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B가 아니겠구나. 9가 아니겠구나. C가 돼야겠네. 다 숫자들이 존재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게 A, B, C 값이 뭐가 될 거냐면 자릿수가 되겠죠. 그쵸? 왜? 3.1 집어넣으면 0.1. 1 곱하기 0.1의 세제곱 A 곱하기 0.1의 제곱 B 곱하기 0.1 C니까 P.BA1 이런 형태의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태로 애들을 변형을 시켜줬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애들을 보면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건 C라고 하는 녀석은 X-3으로 나눈 나머지 값 형태를 띠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을 쭉 다 변형을 해보면 여기가 C가 될 거고 그치? 여기에다 X-1을 쓸 건데 X-3을 쓸 건데 그 안에 들어갈 녀석을 다시 X-1로 또 쓰게 되면 됐니? 이 녀석은 X-1이 나올 거고 플러스 A가 나올 거고 플러스 B 이런 형태의 애들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식을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C인데 그 몫을 갖고 다시 X-3이죠. 웬 개소리야. 1로 바꿔놨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B가 될 거고 또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A가 될 것이다.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 마이너스 7, 10, 9가 되면 이걸 갖고 3으로 하시면 1,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6,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이 상태에서 3을 갖다 집어넣으면 근데 음수가 나와? 싫은데? 3 그러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또 여기다가 또 때리면 1, 3, 2가 될 건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가 마이너스 5. 됐어? 그러면 너네들은 뭐 할 거야? 원래 fx의 형태를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x-3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b의 x-1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5의 x-1의 플러스 3 이렇게 쓸 건데 여기에 f3.1을 쓰게 되면 자, 얘부터 갖고 와서 3 빼기 5 곱하기 0.1 그치? 더하기 2 곱하기 0.1의 제곱 더하기 0.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앞에 거 계산하면 2.5잖아 그치? 그럼 그 여기 0.01 곱하기 2니까 얘가 2일 거고 0.001이니까 1이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제는 48페이지까지예요. 서술형 좀 풀어라. 네. 어차피 다 설명은 못 하겠지만 설명을 조금만 하도록 해요. 잠깐만 멈출게요. 괜히 예외죠. 자, 다음 단어는 어차피 한 번에 설명 다 못합니다. 이수분이군요. 네. 인수분해 뭐 알다시피 할 거 많잖아요. 몇 개만 주세요.
자, 인수분해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인수분해 뜻이 뭐였지? 쪼개는 거요. 뭘 쪼개는 얘기야? 여러 개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인수분해라고. 당신 뭐라고 했지? 한 개 이상의 항을 가지는 식. 네. 한 개 이상의 항을 갖고 있는 식을 우리는 다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x, ay를 a에 x 플러스 y로 쓰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상수항은 항이야? 아니죠. 상수항이 항이 아니야? 한정도 하긴 하죠. 상수항이라고 했잖아요. 상수 항이죠. 그렇죠. 항이잖아. 그럼 상수항은 항이야? 단항식이지만 다항식이죠? 그렇죠. 다항식이죠? 네. 그럼 얘 인수분해는? 인수분해죠? 맞아. 인수분해인 거. 너네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에서 저건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원칙적인 저건 인수분해가 맞고요. 너네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면 첫 번째 다항식에서는 유리수 범위에서 무슨 소리냐? x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면 사실 x 플러스 루트 3y와 x 마이너스 루트 3y라고 쓸 수 있죠? 그치? 네. 근데 이렇게 안 해. 그냥 인수분해 끝난 걸로 봐. 이거 자체가. 왜?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안 써있으면 뭘 말하는 거다? 유리수 범위에서 무리수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당연히 복수수로 넘어가셔도 안 되죠. 왜? 사실상 자 x 플러스 4라고 써있으면 복수수 범위에서는 x 플러스 2i와 x 마이너스 2i로 인수분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확장하시기면은 뭐 답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2차식 강제 인수분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사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수의 차수가 되도록 낮게 한다. AX는 몇 차죠? 자, AX는 AX에 관한 2차죠. AX에 관한 건 A도 X도 문자로 볼 거니까. 그럼 AX에 관한 2차식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2차와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1차와 1차의 곱으로 하고 있죠. 인수가 위에 있는 새끼가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위에 거는 인수분해 했다라고 보고요. 밑에 거는 인수분해 안 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이 두 가지를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밑에 것도 인수분해 정의에는 합당하시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이 갖고 인수를 1 a x 플러스 y ax 플러스 ay를 다 인수로 보는 거죠. 됐습니까? 네. 여기서 질문. 자, 만약에 2에 그러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8y의 제곱이면 2에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의 인수는 2가 인수가 될 수 있죠. x 플러스 2y가 인수가 될 수 있죠. x 마이너스 2y가 인수가 될 수 있죠. x 플러스 2y와 x 마이너스 2y의 곱도 인수가 될 수 있죠. 네. 그럼 여기다 2 쓸 수도 있죠. 네. 그럼 3 쓰면 안 돼. 3 쓰면 안 되니까. 누나 이렇게 인수분 한다며. 그럼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y로 보겠다. 맞죠? 네.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쵸. 그럼 3도 인수네? 썸도 인수잖아. 들렸어? 맞냐고. 저렇게 쓰면 인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키수는 유리수범이라며. 키수 유리수범이 만족하잖아. 유리수범이죠. 그럼 3도 되나? 그럼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100도 되고 10만도 되고. 모든 수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올라가시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2는 인수가 아니에요. 그래요? 숫자는 1만 인수입니다. 숫자는 인수라죠? 상수. 네? 상수 인수라죠? 상수항을 인수로 취급, 그러니까 상수항을 인수로 보는 건 맞는데 숫자를 1과 2와 3을 다르게 보면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지.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y 뿐만 아니라 2x의 제곱 마이너스 8y도 인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8y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인수가 졸라게 많아요. 그렇죠.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세계마다 조금씩 그 교과서마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1만 인수로 보는 선생님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2만 인수로 보는 경우 선생님도 계세요. 3은 인수라죠? 3은 인수를 안 볼까요? 그러니까 정수를 빼낼 수 있다의 개념에서 정수를 빼내는 것까지 해서 2를 인수로 보는 선생님들 계신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1만 인수입니다. 1만 인수고요. 상수항은 그냥 다 취급하지 않아요. 상수항 다 취급하지 않고 저기 써있는 녀석에 이제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과 2x의 제곱 마이너스 8y의 제곱과 3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y의 제곱은 다 똑같은 녀석으로 봅니다. 같은 녀석으로 봐요. 정수 비율이 같으면 정수 비가 같으면 같은 인수로 봅니다. 알겠어? 그럼 저게 만약 2의 마이너스 8이 아니고 뭐 3의 마이너스 9이 이지랄이면은 그거는 또 3만 보는 쌤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은 하세요. 학교 올라가시면 가리키는 선생님한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리킨 자가 판단한다는 교육부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서술형 쓰실 때 그래요? 가리킨 자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가리킨 선생님이 가리킨 대로 서술형을 쓰셔야 돼요. 딴 사람들 배우고.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정확하게 대부분은 안 내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가끔 이제 모르고 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사실 고등부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수업을 하던 선생님들이 학원에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선생님 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을 많이 안 했던 뭐 한 3년, 4년 차인 애들이 학원으로 튀어나오는 가끔 있는데 학교 다니는 게 체질이 안 맞는다. 그래서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내가 맨날 가르칠 때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 뭐 다항식의 정의가 뭐냐? 라는 걸 물어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이제 애들한테 애들이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요. 3x 더하기 2x가 왜 5x야? 계속끼리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죽여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3x를 풀어서 2x를 풀어서 곱하기를 풀어가지고 보여줍니다. 3x는 3 곱하기 x니까 곱하기를 더하기로 변하면 x 더하기 x 더하기 x는 뜻이죠. 2 곱하기 x면 2x 더하기 x는 뜻이에요. 그럼 3x 더하기 2x면 x 3개, x 2개 더했으니까 5x가 돼야죠. 5개 더했으니까. 원래 이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얘기들이 존재하는데 학교 교사들도 자기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 학년에서 벗어나면 잘 모릅니다. 인수분해에 대해서 저 원래 인수에 대한 걸 정확하게는 원래 중3에서 가르쳐야 돼요. 중3에서. 네. 중3 책을 잘 찾아보면 가끔 있는 책들이 있어요. 저 2와 1을 같은 걸로 보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는 개판이야.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 저 2를 인수 써주는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 1이라고 인수 써주는 선생님도 계시죠. 원래는 1이 맞습니다. 그럼 막 문제에서 내가 1을 써도 되는데 이게 쌤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서술형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시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애매한 것들은 반드시 뭐한다? 담당 선생님한테 확인을 한다. 알겠죠? 그럼 체크리스트 만들어야겠는데. 그럼 있어요. 맞아. 체크리스트 만들어야 돼. 시험 보기 전에 이 단원에서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거야. 이런 것들은 확인해봐, 이런 것 확인해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거는 담당 선생님 가서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뒤통수 맞습니다. 국어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얘 못 써. 이거 아니야. 이거 맞는데, 이거 인수분해 맞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3으로 쓰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랑 아까 3 쓴 거하고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수학적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라고 하면은 다항식에서는 유리수 범위에서 하시고 차수가 되도록 낮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숫자로 애들을 빼내는 건 다 같은 걸로 봅니다. 2를 빼든 3으로 빼든 100을 빼든 상관없이 똑같은 걸로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실 건데 인수분해의 순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순서라는 건 좀 웃기고요. 고려해야 될 순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보는 게 공통인수가 있는가죠. 네. 공통인수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주시면 되고 없으면 냅두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이 적용이 가능한가를 보셔야죠. 그치? 공식은 졸라 많아서죠. 공식은 졸라 많으셨고 그렇게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러면 공통 형태를 갖고 있어서 치환을 통해서 얘들을 변형을 해준 다음에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나 아니면 치환의 형태를 가져가서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있냐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뭐 할 거냐? 항을 적당히 나누죠. 그래서 항의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을 찢어요. 적당히 찢어서 정리를 하는 형태를 보셔야 되고요. 됐니? 그것도 안 되시면 우리는 뭐 할 거지? 특수한 형태를 합니다. 보통 이제 얘네들은 보기차식이나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런 형태로 되냐?
상반 방정식은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등장하는 녀석인데 사실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을 해서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안 볼 거예요. 볼 일이 없습니다. 안 나와요. 상반 방정식이 뭐더라? 기억도 안 나. 상반 방정식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 개수를 갖고 있는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녀석에 대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하실 거고 이것도 안 되면 뭐 하냐 냅다 내림차순 정리를 하죠. 네. 그래서 뭐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거나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가지고 뭐 했었냐면 x에 관한 거를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 숫자 취급해서 공식을 적용시켜서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뭐 하지? 인수 정리하죠.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형태에 대한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고려하고 뭐 고려하고 뭐 고려하고 뭐 고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치환에 대한 얘기 저기 뭐 항의 분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 항의 분리는 옛날 방식까지 다 따지면 4개짜리부터 6개짜리를 분류하는 방식이 다 존재합니다. 됐어? 4개짜리는 뭐 이제 뭐 3개 2개 자르거나 3개 하나 자르거나 6개짜리라고 하면 3개 2개 하나 자르거나 2개 2개 자르거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5개짜리도 있어요. 5개짜리면 3개 3개로 쪼갭니다. 중간에 있는 업중뛴 새끼를 2개로 분리시켜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네가 학교를 어디 쓰시죠? 사업. 운양사업. 그렇지? 김포 아니면 안 나와요. 김포에서 한번 푼 적이 있어. 김포 문제를 풀면서 이 미친 또라이 새끼들이 또 이걸 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푼 적이 있는데 있어. 내긴 냅니다. 이 지역에서는 김포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요즘의 대세의 흐름에 따라 4개짜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3개 하나로 쪼갤 거냐 2개 2개로 쪼갤 거냐 라고 할 때 이 3개 하나로 쪼갤 때 이 3개는 반드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쪼갭니다. 완전 제곱식 빼기 어떤 수의 제곱 또는 어떤 수의 제곱 빼기 완전 제곱식 이런 형태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정도만 알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푸는 인수분해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차차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공식 사용만 사실 10분 안에 설명을 못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48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3번째 수업을 하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4번 클리닉 포함해서 4번째 수업하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가야 되는데 2주에 2개 나가네요. 2주에 2개 반 정도 나가겠네요. 2주당 2개 반씩. 야, 쉽지 않겠습니다. 헬스 이제까지 해보죠. 자, 지금 수지하세요.